그런 뉴스를 보내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이제 보내드리는데요. 먼저 조국 사태와 관련된 얘기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검찰에서 전격적으로 상상인이라고 하는 저축은행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이 압수수색을 한 이유는 바로 이 상상인 저축은행이 대출을 해준 게 있는데 이 대출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조국 펀드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검찰에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나섰습니다. 이 오늘 압수수색을 나선 것은 바로 이 조국 펀드를 운영하는 운영사가 이제 코링크 P이고 그 사실상 운영주는 조국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범동 씨 코링크 P2가 바로 투자한 업체가 WFM이라고 하는 2차 전지업체인데요. 이 2차 전지업체에 관해서 상상인 저축은행, 자회사인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이 융자를 해줬어요. 대출해줬는데 이 대출해준 것이 바로 이 과연 제대로 대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거를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 범증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WFM 주식 110만 주를 담보로 해가지고 20억 정도를 융자를 대출을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또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 전환사채를 담보로 해서 또 100억 원 정도의 대출을 해 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출을 해 갈 때 문제는 바로 뭐냐면 이 상상인 저축은행에서 이 골든브리지 증권 인수에 나섰었는데 그때 상상인 그룹이 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일 때이기 때문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하여 조금 조국에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대출해 준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의혹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작년 7월인데요. 작년 7월에 코링크 P가 투자한 WFM 전환사채를 담보로 해서 100억을 대출해 줬고 그리고 20억은 최근에 대출해 주었습니다. 지난 6월입니다. 그래서 대출했다가 이건 물론 또 받았어요. 그런데 지난 8월 달에 다시 WFM에 110만 주를 담보로 해가지고 20억 원을 대출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조국의 영향력을 기대하고 대출해 준 건지 아닌지 이런 거를 이제 검찰 측에서 정밀하게 수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본다면 이제 이번에 바로 이제 어제 조국 부인 정식으로 이제 구속 기소됐지 않습니까? 무려 11가지 플러스 3가지 갖고 14가지 범죄로다가 이제 구속이 됐는데요. 이 구속과 관련해서 이제 속내가 다 드러났어요. 이미 속내 드러난 사람 중에 제1번으로 드러난 사람이 조국이죠. 뭐 여러분들 말하지 않더라도 조국 뭐라고 얘기했느냐? 어제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어떤 의혹인지 잘 기억도 나지 않고 그런 의혹 혐의에 관해서 자기는 모른다. 이런 걸로 계속 일관했습니다. 이런 걸 본다면 조국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결국은 조국의 특징은 뭡니까? 위선적 특성 아니겠어요? 이 위선적인 특성인데 이미 청문회 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내정되고 나서부터 청문회 이르기 전에 또 큰 기자회견을 하나 국회에서 뻔뻔스럽게 자정을 넘겨가면서까지 했잖아요. 한 9시간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청문회 했어요. 이럴 때 조국이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준 것은 자기와 관련된 딸 아들 입시 비리 그 다음에 사모펀드 비리 웅동학원 비리 모든 비리 의혹에 관해서 자기는 모른다. 아내가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제 발표한 페북 글에서도 똑같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이거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요새 시세말로 오리발 내미는데 아주 조국이요. 선수예요, 선수. 제가 사실 이런 용어를 쓰고 싶지 않은데요. 더 쉬운 다른 용어가 어디 없나 생각해보니까 오리발 내민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조국도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맞지 않게 이렇게 오리발 계속 내밀고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는데 과거에 이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했던 걸 보면 뭐 그동안에도 조국의 SNS 활동과 현재 처하고 있는 그런 상황과 너무나 대치되는 상황, 그 실제 행동은 그렇게 벌이고 있기 때문에 내로남불이 아니고 조로남불이라고 하는 말이 아주 그 인구에 회자하는 그런 그 시대적 환경에 지금 처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박근혜 사건 때 2017년도 3월 21일 날 페북에 올린 글을 보면요. 피의자 박근혜 첩첩이 쌓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모른다와 아니다로 일관했다. 구속영장 청구할 수밖에 없다. 검찰 정무적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이 지금 본인한테 우리 국민들이 특히 우리 애국 세력들이 애국 시민들이 하는 얘기가 조국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이 얘기를 자기가 2년 반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써먹었어요. 자, 이런 조국이 지금은
똑같은 페북인데도 완전히 오리발 내미는 그러한 페북을 썼는데 이것도 바로 이제 소환은 이제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검찰 소환을 앞두고 또 부인 재판이 이제 다시 정식으로 시작되잖아요. 이런 걸 앞두고 조국 부부의 검찰 수사 전략과 법원의 재판 전략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렇게 오리발 내미는 걸로 일관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에 얼마나 많은 그런 이 어려움을 줬습니까? 예. 맨날 10번 불렀는데 6번밖에 안 나갔고 4번이나 안 나갔어요. 2번은 그것도 조사 일찍 중단했어요. 조사 받는 날은 조서 쓴 거를 한 10시간씩 또 7시간씩 이렇게 조서를 수없이 읽어봤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조국 부인의 정경심 씨의 검찰 소환 태도에 관해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어요. 이렇게 울분을 토하고 있는데 조국 이 변호인들, 정경심 씨의 변호인들이 지금 얘기하는 걸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이 오늘 정경심 변호인 측이 한 얘기를 보면 검찰의 공소장은 사실이 아닌 것도 뒤섞여 있다.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이 뒤섞여 있어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 오인 관계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리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공소장에는 동의할 수 없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변호인들의 변호 전략이, 즉 정경심이의 재판과 관련해서 이 변호 전략은 이미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정경심이는 거의 부인 일변도로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변호인들도 이렇게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이 섞여 있다. 그리고 법리도 잘못됐다. 그러면 법리 잘못을 따지기 전에 사실관계를 전부 부인하겠다. 이것이 아까 조국이 페북을 통해서 자기 알지도 못하고 아내가 한 일이고 기억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까지도 페북에 썼어요. 아니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 어떻게 서울법대 교수까지 하는 사람이 기억이 안 나겠어요? 그러면 서울대 로스쿨 이번에 복지 신청을 안 했어야죠. 아니 불과 몇 년 전 일인데 그게 기억이 안 나면 서울대 로스쿨을 그렇게 재빠르게 대통령이 사인하자마자 20분 만에 복직하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10월달 본 것까지 저도 안 잃어버리네요. 80만 원, 60만 원 해갖고 1200만 원 받았잖아요. 그 법무부 본국하고 합쳐가지고 이런 그런 이중성, 위선적 그야말로 진보 좌파의 민낯을 드러냈는데 이 정 교수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 측에서 오늘 발표한 걸 보면 벌써부터 이제 이거는 단순하게 이런 거 있으면 법정 내부에서 재판할 때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벌써부터 변호인이 이렇게 나온 것은 여론전을 조성하는 거예요. 여론. 이미 조국 수호대가 서초동을 꽉꽉 메웠지 않습니까? 예. 이게 바로 뭡니까? 이 진보 좌파들을 흔드는 거예요. 다 같이 조국을 사수하자. 이게 변호인단이 이렇게 얘기한 것도 벌써 정식 법과 판례에 따른 재판을 기대하지 않고 법리에 따른 재판을 기대하지 않고 여론전에 호소해가지고 진보 좌파 세력들을 하나로 뭉쳐갖고 법원 앞에서 법관이 제대로 판결하지 못하게끔 법원을 흔들려고 하는 여론전. 이 여론전에 성공한 케이스가 제가 보기에요. 김경수 재판도 일종의 여론전에 성공한 것이 아닌가. 물론 2심에서 느닷없이 법정 구속한 것은 여론이 전혀 안 통한 거죠. 그런데 결국 법원이 보석을 허가해 줬잖아요. 우리 전직 대통령들 보석 제대로 허가해 주는 거 봤어요? 몇 년씩 감옥에다 가둬놓고 보석 허가해 줬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김경수 얼마나 쉽게 보석 나왔어요. 그러면 정경심 마찬가지다. 이 여론전을 앞두고 조국은 페북을 통해서 여론전을 하고 그리고 정경심이는 변호인을 통해서 여론전을 하고 있다. 이런 여론전에 양심 있는 법관들이 법과 양심 그리고 판례에 따라서 그리고 사실관계를 이미 근거가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요. 이런 걸 가지고 제대로 판단하리라고 믿지만 이번 변호인들이 18명이나 된답니다. 18명. 대통령들보다도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돈이 워낙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비만 해도 얼마나 크겠습니까? 글쎄요, 모르죠. 같은 이념 성향을 가진 변호사들이니까 또 무료 변론 해줄지 모르겠지만 이 엄청난 변호인을 동원했는데 재판정, 법정 안에서 다퉈달라. 저는 이제 여론전, 우리 애국 시민들을 정말 이런 걸 보고 잠을 못 자요. 제가 오늘 또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제 손을 붙잡고 얘기하는 게 뭐냐. 이런 재판 하나 제대로 받게 좀 우리 애국 세력들이 하나로 모여야 되겠다. 이런 거를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재판 전략, 사실 부인하고 법리 잘못됐다고 다투고 법리 잘못됐다고 다투는 거야 당연한 것이죠. 그게 변호사의 역할인데 사실관계 자체를 없는 것처럼 있는 것은 잘못된 것처럼 해가지고 그 잘못된 사실에 맞춰서 법리를 해석하고 법정에서 변호한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 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한다는 판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에 달려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건강을 계속해서 핑계댈 것 같아요. 건강. 물론 현실적으로 건강이 좀 어렵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지나치다. 이것이 우리가 느끼는 감정 아니겠습니까? 지나치게 검찰의 이 조사 과정에서도 건강을 이유로 내세웠어요. 그런데 변호인도 오늘 또 건강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뭐라고까지 얘기했느냐? 왜냐하면 요즘 건강 문제를 이유로 해서 지나치게 황제 조사 받았다 이런 비판 여론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었고 심야에 조사를 마치고 구치소로 복귀하는 중 절도로 쓰러지기까지 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검찰 조사에 응했다. 이거 지나가는 소도 이 얘기 들으면 웃을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 조국은요 이미 정경심 변호인들을 만나가지고 소환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이미 수차례 회의를 가진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예, 이제 수사에 본격적으로 대비하고 있고요. 정경심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LKB 파트너스하고 다산의 변호인들이 조 장관을 만나서 현재 수사 상황에 대해서 자문을 했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고요. 인정하고 있고 조 장관의 검찰 소환 일정이 확정되면 선임계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조국 소환되기 전부터 철저하게 법리 대응을 하고 있고 이미 본인이 전부 부인했지 않습니까? 부인 일변도 손상해서 계속해서 검찰 조사에서도 어디까지 또 부인할 것인지 또 어디는 어떻게 인정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초미의 관심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 이미 이제 법원으로부터 계좌 추적 영장까지 받아서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이미 사모펀드 관련자 그 다음에 사모펀드의 한투증권 코링크 PE의 관련자들 2명 이런 사람들의 그 폭넓은 그 진술 이런 걸로 본다면 아무리 부인한다 하더라도 법정에서 검찰이 유죄를 받아내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그러한 물적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조국 사건 이 재판 과정을 보더라도 그야말로 뻔할 뻔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조건 첫 번째 부인한다. 세 번째는 건강을 핑계로 해서 가능하면 구속 적부심이든 아니면 보석이든 청구해서 정상적인 재판에 차질을 초래하도록 시간을 계속 끈다. 지연 작전을 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리 작전을 펴는 겁니다. 그리고 최대한도 이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조국이 이 뇌물죄까지도 나올 수 있는 말하자면 검찰에서 혐의로 몰고 갈 수 있는 거가 있기 때문에 이 조국은 철저하게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모른다로 일관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 조국 사태와 관련된 오늘 밤 첫 방송을 마치고요. 몇 개 오늘 중요한 뉴스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시간이 되는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21일 내주 목요일 잊지 마십시오. 오후 2시 반포에 있는 반포원 예식장에서 우리 안보와 경제 문제, 문화예술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토론의 장을 제가 마련했습니다. 많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